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정 뉴스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임기 마지막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 시장은 현장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답했습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20일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29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나눠 진행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임기 마지막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 시장과 중앙동, 평화동, 모현동, 송악동, 마동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시정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신청사 건립,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등 도시 기반과 산업 분야의 변화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또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자율 농기계와 푸드테크 등 기존 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략 산업은 지금 농업하고 식품하고 바이오인데 요거에 AI를 입히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AI 버전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앞으로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동네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주민들과 질의응답도 이루어졌습니다. 모현동 주민은 1976년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수십 년째 개설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 시장은 해당 구간은 현재 토지 매입이 진행 중이라며 빠르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마동 주민은 인북로 일대 보도블럭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아주 간단한 건데요. 그걸 정비해달라고 요청하려고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정 시장은 해당 구간은 부분 보수가 아닌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라며 예산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점도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가고 금년도 할 수 있는 일부 잘라서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장님한테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앙동 주민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쌍지 못 설치해서 노인 인구가 간단한 운동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정 시장은 부지 확보와 절차 문제로 즉각 추진은 어렵다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쌍지 공원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것이 지금 이제 인구 분포 문제도 있고 또 절차 문제도 있고 예하 문제도 있고 해서 쌍지 공원 그 부지를 어디를 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려면 절차는 상당히 복잡해요. 하여튼 제가 어딘지 위치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익산시는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과 추가로 제출된 민원까지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부터 시작된 주민과의 대화는 오는 29일까지 29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나눠 솜리문화예술회관과 함열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확정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연수원 설립과 방산 클러스터 구축, 발달장애인 디지털 기능성 게임 연구센터 등 37개 사업 491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재난안전산업진흥원 건립과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 K그린바이오 혁신허브,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 사업 등은 제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익산시는 정부 부처별 예산 편성부터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 다이로움 구매가 설 연휴가 있는 다음 달에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익산시는 기존에는 60만 원으로 구매액이 제한됐지만 설 명절과 신학기 준비로 가중되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구매 한도액을 1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여기에 익산시가 지정한 정책 지원 가맹점과 착한 가맹점, 다이로움 택시를 이용하면 최대 10%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익산시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작년과 비교해 0.26%가 상승했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영등동 상업용 토지로 제곱미터당 469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가장 싼 곳은 여산면 태성리 임야로 제곱미터당 1,130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에 97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97억 원을 투입해 20개 읍면동의 농로 포장과 농배수로 정비, 경장로 확포장 등을 진행합니다. 시는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마쳐 여름철 우기 침수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귀농, 귀촌 지원 사업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올해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졌고 전입한 지 3년 이내 신청해서 5년 이내로 넓어졌습니다. 또 신청은 기존의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세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과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조선 후기 익산 함열 일대 행정 기록을 담은 고문헌 번역서가 발간됐습니다. 원광대 한문번역연구소는 21일 익산 문헌자료 총서 제6권 성당진 송환 함열 읍지 사례 번역서를 발간했습니다. 번역서에는 조선시대 함열 지역의 행정규정과 사례, 민원 기록 등이 담겨 있어 조선 후기 익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간된 익산 문헌자료 총서는 오는 2월 중 한국 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에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운영 공백을 없애기 위해 모현점을 운영하고 있는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연매출 500만 원이 넘지 않는 영세 농업인은 판매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어양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운영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첫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고 새 운영기관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내세웠습니다. 익산시는 기존 수탁자의 계약 위반과 부정 운영 정황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어양점 운영 공백을 없애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 투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는 모현점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시스템이 검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자칫 어양점 운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출하농업인은 판매 기회를 상실하고 소득 창출이 불가능하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익산시는 어양점의 공공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500만 원을 넘지 않는 영세 농업인에 대해서는 판매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어양점 위탁 동의안은 다음 달 5일 익산시의회 상임위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푸드통합지원센터 위탁이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익산시의회에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는 행정의 신뢰 회복과 함께 어양점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조합은 익산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어양점 운영 공백 해소를 위한 적임기관으로 인정받을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음식, 식품교육문화원의 올해 운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는 20일 회의를 갖고 개화림을 통해 중앙동 치킨로드 입점업소를 대상으로 메뉴 개발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공유주방은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년까지 제공하며 임대료 50% 감면과 설비 무상임대, 공공요금 지원,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요리문화교실은 비건 베이킹과 가족 요리교실 등 정기광자를 운영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저소득계층 16가구에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익산시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올해 익산 농업인 대학 신입생을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합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과 온라인 마케팅, 청년 AI 활용 등 5개 과정에 걸쳐 13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농업인 대학은 오는 3월부터 9개월간 과정별 20회 이상의 전문 교육이 진행됩니다. 한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00여 명이 배출됐습니다. 익산 농업인을 위한 새해 영농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합니다. 올해 교육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논콩부터 벼까지 5개 작목에 대한 분야별 전문 교육이 진행됩니다. 익산의 난임 부부나 출산 부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약과 침, 뜸 치료를 제공하고 생활관리 상담을 병행하는 한방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연중 진행합니다. 또 출산 부부에게는 산모의 몸 회복과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정관장 익산 모현점과 익산 경찰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정관장 익산 모현점은 2022년부터 매년 홍삼 50세트를 기탁해왔으며 이번에 전달된 홍삼은 지역 내 저소득 고령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익산 경찰서 어린이집 원아들은 직접 마련한 성금 14만 6천 원을 기탁했습니다.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늘 정기회의를 열고 주민들을 위한 특화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위기가구 신속 지원을 위한 우리 동네 SOS 긴급구호, 아동의 소원을 반영해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다 이루어질지니 LED 초인종을 설치해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 띵동 빛나는 초인종 달아드림입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